자, 유진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목소리가 좀 갔네. 선생님이 화요일에 12시간 하고 어제 12시간 수업을 하고 나니까 목이 좀 간 것 같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항을 좀 먼저 배웠어요. 자, 그럼 일반항으로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되죠, 유진아? A에는? A1. 그렇지, 첫째 항 A1에 플러스? 그렇지, n-1d. 우리가 요렇게 좀 쓰는데 준영이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가령 3, 5, 7 한 10분 정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살짝만 좀 복기하고 들어갈게요. 3, 5, 7, 9, 11 요렇게 진행하는 어떤 수열이 좀 있었다라고 칠게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수들이 나열된 걸 얘기해. 자, 그랬을 때 준영아 이거 다음 번째 뭐가 오겠어? 13이 오겠지. 이거 지금 준영이가 규칙 보니까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몇씩 더해져? 그치,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2씩 더해진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2씩 더해질 때 이 더해지는 2라고 하는 이 일정한 값을 리아에 뭐라 부르고? 그렇지, D라고, 그렇지, 공차라고 하고 우리는 이 녀석을 D라고 부릅니다, 준영아.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항이어서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준영이가 봤을 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 두 번 더하죠.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 세 번.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겠어? n-1번 더하겠지. 10번째, 그러니까 이해했나 혹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A10이라고 쓰면 이게 10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준영아. 그러면 이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 A1에서 공차 D라고 하는 녀석을 9번 더하겠구나. 요 정도 준영아 느낌 괜찮아? 오케이. 따라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다. 요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수열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부른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소리 너무 듣기 싫은데. 자, 등비 수열이 있는데 등비 수열 A에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 리아야? A1 곱하기 R에 n-1. 그렇지. 자, 등 D 수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A에는 A1 곱하기 R에 n-1승 요렇게 좀 부르는데 어떤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냐면 3, 자, 6, 준영아 그 다음 거 뭐겠어? 성급하다.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준영아. 그럼 얘 다음 번째 뭐겠어? 그렇지. 요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느낌 바로 잡았죠? 그래서 얘는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준영아 몇씩 곱해지니? 그치,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곱하기 2씩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2라고 하는 걸 유진아 뭐라 부르고? 그치, 이 녀석을 우리는 공B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우리는 R이라 씁니다, 준영아. 따라서 똑같아.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 준영아? 두 번.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하겠어? 네 번.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하겠어? n-1다 쓴 거야. 이해했어요? 그치, 요게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까지 괜찮냐?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 숙지 상태에서 7번 볼게요. 7번은 뭐 유진이 풀었어? 준영아, 거기 7번에 총 항의 개수 몇 개 보여? 무슨 말이냐면 요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보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지금 7번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숫자가 -5래요. 자, 그 다음에 저 끝에 끝나는 숫자가 20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요.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A2라고 하는 어떤 숫자 해서 AN이라고 어떤 숫자라고 하면서
이미 문제에서 친절하게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쓴 녀석을 n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질문, 전체는 총 몇 개 있는 거야? 2개 포함 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전체는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지. n 플러스 2개가 있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때려 넣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 됐대요. 3분의 1씩 더해지는. 그럼 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새롭게 다시 B1이라고 좀 잡을게요. 알겠지? 왜냐면 얘가 진짜로 맨 앞에 있는 진짜 첫째 항이니까. 그러면 얘는 A1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몇 번째 항인 거야? 두 번째 항인 거지.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항인 거지. 댕댕댕댕댕댕댕 가면 이 녀석은 몇 번째 항이겠어? 너무 잘해. n 플러스 2겠죠? n 플러스 2개 있으니까. 10개 있으면 얘가 마지막 10번째일 거고 30개 있으면 얘가 마지막 30번째일 거니까 그럼 얘는 B의 n 플러스 2겠죠. 주야 여기까지 괜찮냐? 어? 뭐라고? 괜찮다고 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거 n 플러스 2번째 항이잖아. 리아도 이해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그렇지. n 플러스 1번 넣어야겠지. 아니 첫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9번 더하잖아. 첫 번째 항이 20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19번 더하잖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첫 번째 항이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는 건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한다는 거겠지. 따라서 n 플러스 20 아니 멍청아. n 플러스 2번째에 해당되는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에서 문제에서 공차 얼마래요? 그럼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몇 번 더하면 돼?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다. 유진이 이렇게 푼 거죠? 그냥 플러스 1 그냥 세 갖고 잘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요 설명 이해되죠, 유진아? 이거 괜찮죠? 자, 이거 양변에 몇 배 할까요? 이거 거슬려. 3. 고마워. 자, 이렇게 넘어가면 25인데 3배 하면 75. 그죠? 요거 넘기고 3배 한 거예요. 그 다음 요거 3 사라지고 n 플러스 1이죠. 따라서 n은 얼마? 그치, 74. 이렇게 풀어주면 됐었겠다. 그죠? 준영 이해 안 되지? 유식 이해 안 되냐, 정아? 좀 헷갈리는 건 괜찮아. 많이 헷갈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려 했는데 좀 헷갈리는 건 괜찮아. 오늘 하다 보면서 좀 감 잡힐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봅시다. 자, 13번은 등비수열 문제인데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고, 여섯 번째 항, 요 정도 셈이 좀 적었다라고 쳤을 때, 자, 두 번째 항에서, 이거 지금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바뀐다라는 건 일정하게 어떠한 값을 곱하는 거죠? 그지? 근데 나는 그 곱하는 값을 공비라고 얘기했고, 그 녀석을 R이라고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2에서 뭔가를 곱해서 A3이 되는 거야. 말뜻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약간 식으로 바꾸면 A2에서 공비를 곱했더니 그 녀석이 A3이 나왔어. 뭐 이런 소린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뭐냐면 결론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A2분의 A3이 결국 얼마나 소리야? 그치, 이게 R이라는 소린 거죠. 요거를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쓸 거야. 왜냐면 두 번째 항에서 공비를 곱해서 세 번째 항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누면 공비 하나 남는 거지 뭐. 괜찮?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 다시 볼게요. A2 분의 A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4 네 번째 항 분의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이 4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분은 세 번째 항. 이게 방금 뭐라고 했지? R이라 했죠? 그럼 얘는 뭐겠어? 네 번째 항분은 여섯 번째 항이래. R제곱. 그렇지. R제곱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R제곱이지. 주행 이해했냐, 혹시? 요건 혹시 R을 쓴 건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건 얘 곱하기 이렇게 두 번 가는 거니까 R제곱을 해야 얘인 거잖아요. 그럼 얘분의 1은 R제곱이지. 괜찮아? 그래서 그 녀석의 값이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면 양변의 4배를 좀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R제곱인데 일로 넘어가면 4R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일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빵이겠네.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도 하셨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R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인 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녀석이 빵이니까, 오케이. 자, 공비 R은 얼마?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겠다. 안 빠르죠? 괜찮죠? 따라서,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다섯 번째 항 구하래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자, 첫 번째 항 3에서, 자, 공비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리아에 몇 번 곱해? 네. 그렇지, 4번. 따라서 답은 16분의 3. 이렇게 좀 내가 쓸 수 있겠다. 답은 19.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잘 풀었네. 유진이가 많이 늘었구만. 지난 시간 내가 복습 열심히 했네. 자, 그리고 나면 14번 볼게요. 14번이 고3 문제인데, 고3 평가원. 고3 평가원 문제인데, 봐봐. 첫째 항이 0이 아니래요. 뭐 그런가 봐.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세 번째 항이 있는데,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자, 세 번째 항은 4 곱하기 A1이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네. 우리는 원래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야 세 번째 항이 돼? 두 번 곱해야 세 번째 항이 돼요. 그런데 그 두 번 곱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얼마인 거야? 4. 따라서 나는 이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R의 제곱이 얼마구나? 4구나. 그러면 공비 R이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텐데 문제에서 딱히 뭐 공비가 양수여야 돼 뭐 이런 말이 없으니 R이 뿔막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굳이 안 쓸래. 일단은 그냥 R제곱이 4인 걸로만 좀 냅둬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봤더니 두 번째 조건. 자, 일곱 번째 항은 같아. 여섯 번째 항의 제곱과 똑같아.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꿀게. 배운 거 써먹읍시다. 일곱 번째 항은 자, 여섯 번째 항 곱하기 여섯 번째 항 뭐 이런 소리 아닌가? 여섯 번째 항의 제곱이라는 건 여섯 번째 항 곱하기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거지? 이걸 두 번만 쓴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서 내가 내린 결론 혹시 따라올 수 있으신가 봐요. 자, 여섯 번째 항은 R이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나눠주면 되죠? 그럼 A 6분의 A 7인데 이게 여섯 번째 항분의 일곱 번째 항이니까 이게 공비고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공비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1 첫 번째 항을 물어봤네. 여기까지 말끝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여섯 번째 항이 R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 항에서 공비 R이라고 하는 녀석을 몇 번 곱해야? 5번 곱해야 그게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걸 원래 내가 알아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5번 곱해야 여섯 번째 항이 되는데 이 여섯 번째 항이 누군 거야? R인 거야.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R의 4승분의 1이네요. 뿅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나는 R의 제곱이 얼마니까? 4니까 얘는 4의 제곱인 거죠? 답은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하나씩 계산한 거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22번 볼게요. 혹시 우리 유진이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 알아요? 오케이. 준영이 알아요? 오케이, 갑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아셔야 될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은 다들 아시죠? 오케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3차 함수만 좀 볼게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약간 이유도 좀 살짝 설명을 하고 결론을 좀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추후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정은 딱히 안 중요해. 알겠죠? 자, 3차 방정식이 있어.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빵. 자, 이 녀석에 3개의 근이 있는데 그 3개의 근의 셈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좀 할게요. 수업을 들어오신 것 같은데 문 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치? 자, 그러면 내기 잘 들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 식이 성립을 한다는 소리죠. 그럼 혹시 우리 그거 아나? 여기에다가 1을 넣어보니까 0이 나왔어. 아,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정도 괜찮아요? 여기다 2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아, 얘는 x 빼기 2로 묶이는 녀석이었구나. 인수 정리.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졌다라는 건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제 식이 성립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주어진 저 식이 A의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었었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뭐냐면 얘랑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같은 식이었다라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식 셈이 살짝 전개할 건데 요거 전개하는 건 알 거라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흉 이렇게 곱하면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인데 혹시 이거 따라오니 얘들아? 뭐냐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 c 플러스 d가 있었다라고 쳤을 때 이걸 곱할 거야. 그러면 a랑 b랑 곱해줄 수 있나? 아니죠. 이런 느낌이야. 여기 이 괄호 안에 묶음에서 a가 튀어나올 수 있고 b가 튀어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묶음에서 c가 튀어나올 수 있고 d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랑 c랑 만나서 뭐가 나오는 거야? ac. 그리고 a랑 d가 만나서 ad. 그 다음에 b랑 c랑 만나서 bc. b랑 d랑 만나서 bd 이런 거잖아요. 이걸 아마도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서 요렇게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 한 묶음에서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야. 한 괄호에서 하나, 한 괄호에서 하나가 나와서 둘이 짬뽕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잘 들어? 지금 괄호가 3개 있죠? 그럼 쌤은 이렇게 볼게. 전부 다 x가 튀어나올 수 있지. 그럼 전부 다 x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3개 중에 2개만 x가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럼 2개만 x가 튀어나온다는 건 하나가 x가 아닌 다른 게 튀어나오라는 소리인 거잖아. 이런 거지 뭐. 이쪽에서 x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x 튀어나오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감마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유진이 이해돼요? 옳지. 이해 안 되지? 진짜? 어디가? 아, 이거 감마가 이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괜찮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주영. 아니야. 봐봐. x 더하기 a가 있고 x 더하기 b가 있고 x 더하기 c가 있으면 이 전부 다 한 괄호에서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 이해돼요? 그럼 이쪽에서 x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x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c 튀어나오면 c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x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x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결국 이게 x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 이런 거잖아. 그럼 이쪽에서 마이너스 감마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x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리 안 되지? 안 되지? 잘했어. 자, 그럼 가자. 그 다음. 얘들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x가 3개 나온 거였고 2개 나온 거였으니까 이제 x가 몇 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합시다. 그럼 1개 나오는 거 하면 이쪽에서 x 1개 나왔고 이쪽에서 그럼 이렇게 2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해했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알파 베타 x, 베타 감마 x, 감마 알파 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선생님 근데 이번에 왜 플러스예요? 라고 하면 만나니까 이제 플러스인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때는 그 다음에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이 이제 x는 다 나왔죠? 3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그럼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그게 뿅뿅뿅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다. 그래서 식이 요렇게 될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 쌤 알 때 이해했죠? 근데 되게 잘 들어. 혹시 쌤 여기에다 하나만 더 쓸게. 뭘 쓸 거냐면 요 녀석은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야. 요 녀석.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저 밖에 A가 있죠. 그럼 나는 요 식도 A로 억지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열 거야. 그럼 A로 꺼내고 억지로 열면 X의 3승. 그 다음에 혹시 쌤이 이 뒤쪽을 A분의 BX제곱이라고 써도 이해하실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X,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D 이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그러면 두 식은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알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결론이 3가지가 있어요. 결론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 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보니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우린 보통 이거를 세근의 합이라 불러. 그럼 그게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말은 결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3차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 유진 이해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개수. 3개의 근 중에서 2개의 근끼리 곱하고 더했어.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여긴 플러스니까 그 녀석은 A분의 C와 똑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1로 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T야. 좀 외우는 법을 얘기하면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예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그리고 맞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발전 22번 볼게. 이거 적을 시간 줄게요. 발전 22번 하고. 자, 발전 22번을 보면 일단 발전 22번 먼저 봐야 되더라. 자, 3차 방정식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많이 쉬워져요. 마이너스 6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 는 빵이래. 자, 근데 이 녀석에 세근이 있어요. 자, 이번에 그냥 쌤이 세근을 ABC라고 쓸게요. 근데 세근이 무슨 수열을 따른대? 등차수열. 그럼 무슨 냄새나? 3개가 등차수열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 무슨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중항. 그렇지. 중항. 이따 설명할게. 중항이 있는데 중항식 어떻게 되지? 유진아? A 플러스 C는? 그렇지. 우리는 A 플러스 C는 2B라는 식이 있어요. 가운데 거의 2배는 A 플러스 C. 일단은 준영이는 그렇구나 하고 일단 받아들여. 이따 선생님이 가서 설명해 줄게. 자, 그럼 2B는 A 플러스 C인데 그럼 들어줘. 유식을 하나 알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 이게 세 근의 합인 거네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가면 얼마야?
얘가 3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는 a 플러스 c가 몇 b? 2b, 2b, b, 3b. 괜찮아요? 따라서 이 녀석은 3b였네. 따라서 한 근을 찾아버려요.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결론. 자, 근이라고 하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근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은 그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 1 빼기 3 빼기 6.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k인데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0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얼마? 8. 이렇게 찾는 문제다. 필요한 거 정리. 리아도 중앙식 기억 다?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주장 우리가 일반항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25번 갈 거야. 자, 중항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중항.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중항인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어려워, 중항아? 중항아 이런다. 준영아.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숫자, B라고 하는 숫자, C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따르는 거야. 라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순서대로 등차야. 그러면 이제 준영이 머릿속에는 3, 5, 7, 9처럼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A에서 일정하게 뭔가 더해져서 B가 된 거야. 공차가 더해져서. 자, 그 다음에 B에서 또 일정하게 뭔가가 똑같은 값이 더해져서 C가 된 거야. 말뜻 이해했죠? 자, 그 말은 준영아, B에서 A를 뺀 게 뭐가 나와? 공차가 나오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도 뭐가 나오겠어? 공차가 나올 건데 그 둘의 값이 준영아 같겠죠? 7에서 5를 빼나 11에서 9를 빼나 똑같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가면 2B는 A 더하기 C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2B는 A 더하기 C. 괜찮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식이 나온 거야.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끝에 거의 합이구나. 하나 더. 자, 우리가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안 어려워. 봐봐. 12에서 2를 곱해서 24가 된다라는 건 24에서 12를 나누면 누가 된다는 소리야? 2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죠. 그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지.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숫자랑 B라고 하는 숫자랑 C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 말은 자, B에서 A를 나눴어. 그럼 이게 준영아 공빈 거 돼요? 그지? 그리고 C에서 B를 나눈 것도 공빈 거 돼요? 그럼 이 둘의 값이 뭐 할 거야, 준영아? 같을 거야. 따라서 크로스 곱한 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B의 제곱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요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숙지하신 상태에서 25번 볼게요. 자, 25번을 보면 공차가 6인 수열이 있대요. 등차 수열인가 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2 두 번째 항, AK K번째 항, A8 8번째 항인데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따른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봐봐. 3, 5, 7, 9, 11, 13, 15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적었어.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2씩 더해지고 있는 등차 수열인 거 되죠. 근데 쌤이 여기서 요렇게 5랑 7을 지웠어. 그리고 11과 13을 지웠어. 그래도 이 간격은 똑같이 유지되지. 왜? 일정하게 지웠으니까. 그러니까 2여서 이제 6 떨어지고 6 떨어진 거잖아. 말뜻 이해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길 A2
AK, A8이 다시 한 번 더 등차가 유지가 돼야 된대요. 질문. AK가 여기여도 될까요? 아, 절대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간격이 유지해야 되니까 바로 약간 느낌 오죠? AK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지칭하는 거였겠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아, AK는 몇 번째 항이었구나. 5번째 항이었구나. 그렇지. 그래야 얘가 간 간격만큼 그대로 가는 거죠. 등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아, 이 AK라고 하는 녀석은 5번째 항이었다는 걸 알아요. 결론, 첫 번째 K는 5.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 하시죠? 그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에서 그 다음 그 줄을 보면 3개의 항이 있는데 A1, A2, AK는 이제 A5로 바꿀 거야.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5번째 항은 등비수열을 따른대요. 이게 뭔 소리야? 아까는 등차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지. 2, 4, 6, 8, 12, 아니 멍청아, 10, 12, 14, 16, 18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자, 등차수열이죠. 그치 지금? 그래 내가 이렇게 3개만 뽑았어. 그러면 이거 3개만은 등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첫 번째 항. 자, 그 녀석과 두 번째 항과 5번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가 생각나? 등비중항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아, 그렇다라는 건 어찌됐건 이 자식이 가운데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은 자, 양 끝에 거의 곱과 똑같겠구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약간 괜찮지? 그런데 나는 공차가 6이라는 걸 알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수열들은 등차수열이죠. 근데 마치 이거 3개만 등비수열의 관계도 따랐던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라고 적을게요. 원쓰기 귀찮아서. 그럼 첫 번째 항에 공차 6을 더하면 돼요. 그 녀석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대로 냅둬. 그 다음 이 녀석은 5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 공차 6을 4번 더한 거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요 자식은 A제곱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플러스 12A 그 다음 플러스 36. 이 녀석은 같아. A제곱 플러스 24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평 12A는 36A 즉 첫째 항은 3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는 2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이 문제 역시 고3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우리 유진이 괜찮아? 옳지. 26번도 질문이구나. 26번은 좁은 것 같은데 26번은 좀 할만한데. 자, 근데 26번 볼게요, 얘들아. 준영아, 이해돼? 어느 정도? 오케이. 자, 26번 보자. 자, 26번을 좀 보면, 자, 두 함수, 3루트x랑 루트x. 우리는 요러한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하죠, 그죠? 자,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x는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오케이. 자,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나 봐. 그래서 요 자식이 y는 3루트 x고요. 그 다음 요 자식이 y는 루트 x인가 봐. 자, 그런데 x는 k라고 하는 녀석을 찍었어요. 우주주주주. 질문 좀 할게요. 요 점의 좌표는 뭐냐, 준영아? 좌표가 뭐겠어, 좌표. 몇 콤마 몇이겠어? 그렇지, k 콤마야.
유진아 여기는? 너무 잘해. K, 루트 K. 리아 여기는? K, 아하. 잘했어. K, 3루트 K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이거 K 대입한 거고 K 대입한 거 이해하시죠? 오케이. 따라서 이 녀석은 K, 3루트 K겠구나. 잘했네 다들. 굿. 자, 그런데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줘. 자, 거기 보면 선분 BC가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선분 OC가 있어요. 쫄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선분 AC가 있어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점들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요. 자, 얘들아 BC라고 하면 요 길이잖아. 자, 유진아 요 길이 얼마일까? 굿! 인거돼요? 요 점의 Y좌표가 루트 K야. 근데 요 점의 Y좌표는 0이야. 그럼 요 길이는 뭐 루트 K겠지 뭐. 같이 아시죠? 따라서 얘는 루트 K. 굿! 자, 여기가 5니까 5C 길이는 리아야 얼마일까? 하나, 5C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K죠. K죠. 여기가 K, 0이니까 이만큼 간게 K지? 따라서 OC는 K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AC. AC라고 하면 요거네? 준영아, 요 길이 얼마일까? 그 3루트 K죠. 와, 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아니죠? 뭐 한 거 없잖아, 그죠? 그냥 K 놓고 찾은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따른대? 등비수열. 그럼 무슨 냄새나? 그렇지, 중앙 쓰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가운데 거의 제곱 K 제곱은 두 개의 곱과 똑같다. 3K. K는 3인 거네요? 그치, 뿅뿅 하나 약분하면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할만했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간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정리되셨으면 186쪽에 기본 6번 보세요. 이 개념을 끝내고 실 거야, 오늘. 이제 기본 6번을 보시면 이제 난생 좀 처음 보는 이거 안 했죠, 우리? 안 했죠? 그지? 그 전까지는 뭐야, 얘들아? 식이 주어져 있어요. 어찌됐건. 물론 요 문제는 활용 쪽이긴 한데, 요거 빼고는, 요 문제 빼고는, 그 전까지 보면 전부 다 식들이 주어져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거예요. 기본 문제 6번이라든지, 발전 31번이라든지, 발전 32번이라든지, 발전 33번, 34번처럼, 거기 막 원 막 잔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게 뭐냐면, 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읽고, 네가 정말로 일일이 해보면서 규칙을 발견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규칙이 아무래도 여기 파트에 있으니까 등차 등비일 거예요. 그러면 네가 등차 등비인 걸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 수식을 세울 수 있죠. 식을. 왜냐면 배웠으니까 어떻게 일반항을 세우는지. 그럼 네가 문제를 읽고 규칙을 발견해서 식을 세워서 답을 내봐. 이런 파트예요. 기본 6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집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넉넉하게 한 3분 줄게요. 시작. 이거 풀면 잘한 거. 근데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겠죠? 한번 해봐. 기본 6번이에요. 그렇지. 그 문제, 그렇지. 자, 기본 6번 볼게요. 문제 이거 봤죠? 자, 기본 6번을 보면 결국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그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에 놓아 있는 숫자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들의 그 배열된 규칙을 보면 각각의 정사각형에서 왼쪽 하단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섯. 자, 첫 번째 규칙이 A1.
그 내 모퉁이에 있는 그 녀석을 차례대로 라지 A, 라지 A1, 라지 A2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내 모퉁이에 있는 게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4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자, 한 칸 위로 올라가서 1, 2, 3, 4, 5, 6, 거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7, 8, 9, 10, 11, 12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내 모퉁이에 있는 게 3, 6, 9, 12예요. 혹시 규칙 보였어 벌써? 잘 안 보이죠? 두 개밖에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좀 성급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봤어. A3. 여기까지 쓴 건 이해하시죠 지금?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거의 세 번째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보면 들어줘. 왼쪽 하단에서 한 칸 위.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에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얘들아, 규칙이 보일 때까지는 내가 직접 해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A3이라고 하는 녀석은 5, 그리고 10, 그리고 15, 그 다음 20 이렇게 같아. 그러면 들어줘. 자, 네 번째는요. 애지간하면 뭐로 출발하겠니? 지금 준영이가 봤을 때. 어? 얘가 1, 2, 3, 4, 얘가 3, 6, 9, 12, 얘가 5, 12, 15, 20. 얘가 뭐부터 숫자가 출발할 것 같아? 약간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치? 나는 그냥 그런 규칙 같은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7이었으면, 7이었던 건 몰라요. 한번 확인해 볼 거야. 7이었으면 그 다음 거 뭐겠어? 14겠지? 그 다음 거 뭐겠어? 그 다음 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내가 지금 보니까, 대충 한 3개 정도 보니까. 그게 맞는지만 확인하고, 그러면 맞다 생각하고 바로 넘어갈 거야. 알겠죠? 그럼 봐. 지금 생각 하나 더 그렸는데, 들어줘. 여기 맨 마지막에서 하나 올라간 게 1, 2, 3, 4, 5, 6, 7인 거네요. 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7 맞네요. 그러니까 맨 요 녀석의 시작이 7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한 그 규칙이 맞는 거야. 그러면 결국 첫 번째는 1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3으로 시작했고, 세 번째는 5로 시작했고, 네 번째는 7로 시작했어요. 일반항 뭐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2n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얼마? 1이었나 봐. 규칙이. 그래서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3, 3 넣었을 때 5, 4 넣었을 때 7 이렇게 나왔나 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한 건 몇 번째를 원했으니까? 15번째를 원했으니까 15번째에서 넣어보니까 30 빼기 1 이어서 29였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그 29의 2배, 29의 3배, 29의 4배였겠죠. 그래서 29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9 곱하기 10 답은 290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런 거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목요일까지인가 우리?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발전 문제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자, 등차 등비 수열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좀 살펴 볼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은 했을 텐데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A1 플러스 n-1d 요렇게 좀 내가 써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했다. 우린 이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쌤 말 뜻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준영아 잘 봐. 요걸로 지금 쌤이 예를 들어서 가면 첫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주영아 1. 따라서 A에는 첫 번째 항 1에서 자, 세 번째 항이었으면 공차가 2번 건너가. 자, 네 번째 항이었으면 공차가 3번 건너가. n번째 항이니까 공차가 n-1번 건너가. 그런데 공차는 눈에 보이니까 지금 2야. 그죠? 그래서 2n 빼기 2 더하기 1이어서 2n 빼기 1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쌤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때 어떤 수열이 정해지면 당연히 첫째 항도 정해져요. 그치? 정해진 값이야. 그리고 어떤 수열이 정해지면 공차도 정해져요. 자, 그런데 누구만 바뀌냐? n만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9번 더해줘야 되는 거고 20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19번 더해줘야 되는 거야. 즉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썼을 때 A1이라고 하는 녀석과 D라고 하는 녀석이 상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가 숫자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누구만 바뀌냐면 여기 있는 n만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야.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 자식이 변수야.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렇게 안 찾을 거라고 얘기했죠, 쌤이. 이렇게 안 찾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면 요렇게 하면서 d랑 곱해지는 거 보이냐? dn 빼기 d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즉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조건 누구랑 만나? 공차랑 곱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n이 공차랑 만나서 결국 이 녀석의 식의 구조가 d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네. n이랑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남는 건덕지 그냥 쓰면 a1 써지고 빼기 d가 써져. 그럼 나는 마찬가지야. 나는 이 자식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값이 아니라 어차피 첫째 항 정해져 있고 공차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식의 값도 어차피 상수예요. 그리고 얘도 상수고 얘만 변수야.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어떻게 찾은 거냐면 공차가 2씩 커지니까 일단 AN은 2N에서 2N을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뒤쪽에 빼기 1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갔다라는 거지. 그쵸, 얘들아?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결국 이 등차 수열의 식의 구조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AN 플러스 B꼴 형태였을 거라는 거지. AN 플러스 B꼴. AN 플러스 B꼴 형태였을 거라는 거야. 말뜻 이해하셨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요거. N 앞의 개수는 유진아 뭐다? 네, 얘는 공차다. 이게 식의 구조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1 플러스 N-1D야. 당연히 일반항은 알고 계셔야 돼. 그런데 그 녀석의 식을 내가 전개해보니까 결국 n에 관한 몇 차식의 형태가 나왔어? 1차식의 형태가 나왔고 그때 n 앞에 있는 게 공차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야? 등차 수열이면 1차식. 1차식인 걸 확인했으면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 그렇지, 등차 수열이구나. 요렇게. 두 번째.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자, AN이라고 하는 녀석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에서 공비 R이라고 하는 녀석을 n-1번 곱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잘 봐줘. 3이 있고 자 6이 있고 12가 있고 24가 있고 48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쳤을 때 그럼 결국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니까 이렇게 2가 곱해지는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2가 한 번 곱해지면 1승, 두 번 곱해지면 2승, 세 번 곱해지면 3승, 4승, 5승, 6승, 7승 이렇게 커지는 거죠. 즉 뒤쪽에 어떤 플러스 얼마 형태 이런 형태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곱하기 뭐의 무슨 승 이런 형태였을 거라는 거야. 식의 구조가. 따라서 등비수열은요 A 곱하기 R의 N승 그냥 뭐에 공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몇 번 곱해지냐 이런 형태의 꼴이었을 거라는 거야. 식의 구조가. 알겠지? 이해했죠? 그래서 요런 형태인데 들어줘.
우리는 예를 들어 3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걸 2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우리는 n의 제곱을 2차식이라고 부르지 2의 n승은 2차식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조그맣게 쓰는 요걸 뭐라 부르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쌤이 어떻게 부를 거냐면 지수식 형태구나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또는 추후 여러분들이 의태쌤이나 뭐 배울 거냐면 아마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수식 또는 지수 함수꼴 요렇게 좀 쌤이 부를게요. 자, 그러면 들어줘. 근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 4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죠? 그죠? 첫째 항 얼마 유지나? 4. 공비 얼마? 3. 첫째 항 4고 공비 3이에요. 이거 되니? 오케이. 아이고. 첫째 항 4고 공비 3이에요. 첫째 항 4고 공비 3인데 요게 첫째 항 쓴 거고 공비 쓴 거야, 준영아.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주면 좋을 걸 학교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줘.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2 곱하기 자, 이렇게 좀 썼어요. 첫째 항 얼마? 리아야? 공비 얼마? 리아야? 라고 했을 때 좀 헷갈려 해요. 왜냐면 배운 형태 꼴이 아니거든. 말뜻 이해했죠? 그러면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 출발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n에다 몇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첫째 항을 물어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는 형태야. 예를 들어 이런 꼴이야. 그럼 그냥 바로 얘를 읊으면 되는 거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n에다 몇 넣는 게 제일 깔끔해? 1 넣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보시면 3의 제곱 9 더하기 2니까 곱하기 2니까 얼마? 18이 첫째 항인 거예요. 쌤 말뜻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등비수열 형태 꼴일 거긴 한데 왜냐면 어찌됐건 뭐 곱하기 뭐에 무슨 승 꼴이니까. 근데 1 넣어보면 2 곱하기 3이 제곱이죠. 그 다음 2 넣어보시면 2 곱하기 3이 4승인 거네요. 질문 공비 얼마야? 2. 똥 9죠 9. 다음번째 갈 때 3의 제곱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공비는 9인 거 괜찮아요?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내용 지금 적용할 건데 지수가 몇 차식이니? 지수가 2차식이죠. 아 미안해. 지수가 1차식이죠. 등차 수열인 거네요. 지수가. 즉 여기에다가 1, 2, 3, 4 넣으면 2, 4, 6, 8, 10 이렇게 커져요. 말뜻 이해하지? 그 말은 지수가 몇 개씩 추가돼? 2개씩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의 제곱씩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는 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n 앞의 개수가 1이 아니고 2면 결국 이게 몇 개 추가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를 공비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무슨 말이냐? 자, 가령 3 곱하기 2에 3n-2승 이렇게 나왔어. 솔직히 마이너스 2는 안 중요하고요. 내 얘기 잘 들어. 3n-2잖아. 그럼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러면 이 지수 형태만 봤을 때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야. 그 말은 다음번 장으로 갈 때마다 계속해서 몇 개씩 추가된다는 소리야? 3개씩 추가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공비는 2의 3승이에요. 왜? 얘가 1. 처음에 1 넣으면 1이죠? 그 다음 2 넣으면 4죠? 그 다음 3 넣으면 7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의 1승, 2의 4승, 2의 7승 이렇게 한다는 소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2의 3승이 공비였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지. 알뜰 이해했어? 그래서 뭐 하시면 된다고? 요 3을 요렇게로 보라고.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n 앞에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걸 그냥 이렇게 밑으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야. 왜? 이게 결국 개수를 의미하거든. 이해했어요? 오케이. 유진 괜찮아요? 리아 돼요? 옳지. 화이팅. 자, 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정리하면, 앞으로 혹시라도 여기 n 앞에가 지저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반드시 1로 맞춰줘야 돼. 그 말은 밑으로 집어넣으란 소리야. 밑으로 집어넣어서 그 밑에 있는 녀석이 진짜로 찐 공비가 된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실반항이랑 지수식은 다른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실반항이랑 지수식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꼴 모양을 얘기하는 거. 어떤 꼴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일반항이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식인데 약간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의한 진짜로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고 야 결국 그 녀석을 정리하면 그냥 1차식 꼴이잖아. 이런 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n-x는 n의 n승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실제로는 여기에 보통 이제 그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다 쌤이 R을 한번 나눠. 그리고 여기 하나 곱해. 여기다 R 하나 줘 하나 곱해. 그러면 쌤은 뭐 한 거냐면 이게 얘랑 똑같은 건 이해하셨죠? 쌤은 요걸 A로 본 거야.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쌤은 그냥 뭐냐면 그래서 쌤이 근데 이렇게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바꿔요? 라는 질문을 보통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단순하게 4 곱하기 3의 n-1승에서 정말로 일반항에 입각한 문제들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막 3 곱하기 5의 막 2n승 이런 것도 나와.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등비수열의 형태는 전부 다 뭐 곱하기 뭐의 n승 형태 꼴인 거야. 모양 자체가. 뭐 곱하기 뭐의 n승 형태 꼴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을 그 일반항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식의 모양을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식의 모양을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등차수열의 모양은 1차식이잖아 라는 모양. 등비수열의 모양은 지수식이잖아 라는 모양. 약간 일반항은 다른 성향이긴 해요. 괜찮은가요? 오케이. 그러면 자 기본 3번 볼게요. 기본 3번이 맞나? 맞네. 등차 등비수열의 구조 기본 3번 아주 중요한데 1번 자 등차 수열 AN, BN이 있대요. 1차식 형태 이렇게 그랬을 때 AN은 공차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래요. 몇 N? 마이너스 2N 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N이구나. 근데 뒤쪽에 상수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얘를 플러스 A 이런 느낌으로 그냥 둘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 BN이 있나 봐. 자, 이 녀석은 공차가 3이래요. 몇 N? 3N. 마찬가지로 뒤쪽에 상수 몰라? 플러스 B. 그냥 이런 꼴이겠지 뭐 정도 우리가 아는 거야 그냥. 그런데 문제에서 그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배 하재요? 3배 하재요. 그래서 AN을 3배 했어요. 그러면 3AN 이렇게 되겠죠? 그럼 3AN은 다시 몇 N으로 바뀌어? 마이너스? 6N 플러스 3A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5배 하재요. 그러면 5배의 BN은 몇 N? 15N. 그 다음 플러스 5B 이런 형태인 거지. 이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봐. 수열 A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열 B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수열 AN은 전부 다 3배를 하고 수열 BN은 전부 다 5배를 한 다음에 더하면 각각의 결과들이 뜨겠지. 그걸 새로운 수열로 봤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 때 이해했죠? 그래서 더해봤어요. 근데 더해보니까 몇 N이요? 그치, 우리는 보통 이제 15 빼기 6을 9라고 하는데 그죠, 그죠? 자, 9N 플러스 부릉부릉 나오는 거 이해돼요? 뒤쪽은 관심이 없어요. 몇 차식이야?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는 얼마구나? 9구나. 이 정도만 캐치할 거라는 거야. 주영이 힘들어 죽을라 하네.
자, 2번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AN이 있는데, 누구한테 시키면서 마무리할까? 오케이. 자, AN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2n승이래요. 그럼 봐. 여러분들은 지수법칙 배웠잖아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은 어찌됐건 무조건 이거 무슨 승의 n승꼴로 바꿀 수 있죠. n 밖으로 뺄 수 있잖아. 가령 예를 들어 2분의 n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의 n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 마이너스 2n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승의 n승꼴로 결국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일단 얘기 들어.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전에 쌤이 얘기했던 내용만 바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문제에서 뭐랑 뭐 찾으래요? 첫째 항과 공비 찾으래요. 그러면 첫째 항 3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항 꼴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아니니까 3을 첫째 항이라고 섣부르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첫째 항은 그냥 n에다 몇 넣으면 돼? 1. 따라서 3 곱하기 2의 몇 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째 항 얼마야? 그렇지. 2분의 3. 공비 얼마일 것 같아, 유진아? 약간 느낌이? 굿! 공비는 4분의 1인 거야. 왜? n 앞에가 마이너스 2죠? 그 말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2씩 빠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2개씩 주는 거잖아. 그 말은 2의 제곱씩 빠진다라는 거지. 그만큼 나눠진다는 소린 거고. 즉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게 이 자식이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그죠? 따라서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리아 이해 안 되지? 네. 이해 안 됐죠?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항이 요거죠. 두 번째 항은 이 넣어보자. 3 곱하기 뭐예요? 그치, 2의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야. 이번에는 2씩 빠지는 거지. 2씩 빼지는 거지. 왜?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2거든. 그죠? 그럼 2씩 빠진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결국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2의 제곱식으로 나눠줘야만 2개씩 빠지는 거지. 이해했죠? 추가되는 게 곱해지는 거고 빠지는 게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인데, 왜냐면 2의 제곱분의 1을 이렇게 들어가야만 지수에서 뺄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머릿속에 진행되면서 결론은 n 앞에 있는 개수 들이밀어라. 그래서 요렇게가 무조건 공비가 된다. 항상. 그죠?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 어우,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식의 구조를 알아야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쳐다봤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한 1, 2초 안에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이것이 좀 길게 했네.